네, 2시 30분 특검 브리핑은 저희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. 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, 법률가의 분석 듣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우선 박한철 헌재수장이 시한을 오늘 얘기한 것은 다소간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됩니까? 그렇죠. 이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소장은 재판을 진행하고 지휘할 권한이 있지만 어떤 그 결론이라든가 이거는 헌법재판관 구인의 전부 합의, 평의라 그러죠. 평의에서 결정되는 건데 박 소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제가 볼 때 이게 재판소라는 어떤 그 특성을 감안하면요. 제가 부장 판사로 있을 때 판사들에게도 어떤 날짜를 우리가 언제까지 꼭 선고해야 한다 이런 걸 잘 안 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게 하다 보면 어떤 돌출 상황도 생기고 돌출적인 증언, 그 심지어 변론 재개까지 하거든요. 네. 선고기일 정해놨다. 그래서 박한철 소장의 이런 말은 이 대통령 탄핵 재판이 아주 국민의 그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그다음 예. 국정 안정을 위해서 빨리 좀 해야 되는데 네. 이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고의적인 지연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. 여기서 어떤 그 오히려 국민과 대통령 대리인 측에 대한 어떤 헌법 재판관들에 대한 건 할 수도 아까 말씀드린 할 수도 없는데 네. 거기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박한철 헌재소장이 대통령이 지명했었고 네.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박한철 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9명 재판관들이 대략 그 전까지는 끝내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 건 아닐까요? 아마 그런 공감대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지금 헌법 재판관들이 전부 다 법조인들 아닙니까? 네. 이번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보면은 그게 인정된다면 사실 상당히 이건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보다도 이게 대통령의 권리라는 이런 사태가 지속되는 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놓는 정책들 보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지금 백척 간도에 서 있는데 대통령의 네. 권리라는 게 엄청난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? 그 헌법재판관들도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네. 오늘 그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신청했었던 증인 중에 대부분을 기각한 것도 속도를 빨리 내겠다라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? 그제 39명을 신청했는데 네. 그 중에 6명인가요? 채택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기각한 거는 이게 원래 그 이 헌법재판 준비 절차를 12월 달에 진행했지 않습니까? 예. 사실은 준비 절차에서 나온 증인, 주장 이런 거에서 이 종결효라고 그러잖아요. 거기서 하지 않은 증인과 주장은 본안에서 예. 헌법재판소 이제 공개 법정에서는 못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. 안 그러면 준비 절차를 따로 그렇게 3번이나 진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런데 이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준비 절차에서 전혀 신청하지 않았던 증인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네. 39명을 신청했다는 건 사실 준비 절차의 어떤 제도 취지에도 어긋나고요. 네.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관의 이런 분들은 이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 끌기 아니냐 네.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. 아마 이 헌법재판관들이 좀 평의를 거쳐서 이 정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한 걸로서 보입니다. 네. 저 39명 신청했는데 대부분 오늘 기각됐습니다. 네. 지금까지의 그 진행 속도 일정으로 봤을 때 그 3월 13일 전까지 심판 결론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그 지금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정인 신문이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 정인 신문의 대부분이 검찰의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걸 확인하는 정도거든요. 네. 다만 그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이 증인들에게 뭐 우리 어제 차은택 증인에게 뭐 고영태와 최순실 관계도 묻고 이런 식으로 예.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 쟁점 외의 걸 이 어떤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많이 묻고 이런다면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다음 재판관들이 그것도 대응할 거 아닙니까? 네. 그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. 그러면 또 대리인단은 왜 이 일을 하고 왜 그 공정성을 해야 하는 그런 재판 진행을 하느냐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진행이 느릴 수는 있지만은 네. 헌재가 그 어떤 마음 먹고 좀 진행을 제대로 한다면 3월 13일 이전에 예.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자, 2월 말이냐 3월 초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대선이 4월 말이냐 5월 그렇죠. 초 중순이냐. 지금 속도로 봐서 2월 말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? 아니면 3월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? 제가 보기엔 3월 한 중순 3월 13일 이전이 아닐까. 심지어 3월 어떤 제가 전직 헌법재판관님하고 식사할 자리에 있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. 예. 그분도 이제 이런 감각이 있으니까 그분 또 말씀은 또 다르시더라고요. 3월 13일 전에 평의는 끝내놓고 네. 그러니까 합의는 한다는 거죠. 예. 결론을 내놓고 선고는 3월 13일 이후에 할 수도 있다.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그 이정미 재판관이 그 다 관여하는 걸로 됩니다. 네. 예, 나중에 이제 판결문에 사인만
이정미 재판관 퇴임으로 쌓인 불능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. 예. 그래 그런 그 의견을 내는 분도 있는 걸로 봐서 3월 13일 근처가 네. 가장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예. 자, 판사 출신 법률가시니까 좀 부담스러운 질문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네.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. 지금으로 봤을 때 인용, 탄핵 네. 결정하느냐 아니면 기각 결정하느냐 가능성이 몇 대 몇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탄핵 소추 사유에 들은 헌법 위반 5개, 그다음 법률 위반 8개 사실 인정 문제죠. 네. 그다가 지금 참고 자료로 그 블랙리스트 작성이 들어왔는데요. 그게 전부 인정된다면 뭐 거의 9대 1 정도로 탄핵 인용이 되지 않겠는가 네.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. 네. 물론 추측입니다. 추측이죠. 네. 제가 자, 최순실 씨 아까 그 고함 지르는 모습을 네. 저희가 봤는데요. 네. 어떤 의도라고 보셨습니까? 제가 보기에 기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? 그게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이제 최순실 씨가 체포영장까지 발부돼서 특검에 안 나오려고 그렇게 그 저항을 했는데 나오면서 네. 이거는 이미 그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해도 이미 그 대세를 돌이키기 힘들다. 거기서는 뭐 특검은 잘 보인다거나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. 오히려 여론에 호소하는 지금 마지막에 그걸 딱 느낄 수 있는 거는 네. 어린 손자까지란 말을 했습니다. 우리 국민들이 제일 약한 게 정에 약한데요. 예, 예. 그 손자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네. 아마 그 국민들에게 그 어떤 여론전을 편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네. 손자까지 멸망시키려고 한다. 그러니까요. 라는 말까지 했는데요. 자,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?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물론 이게 뭐 기분 좋은 듣기 기분 좋은 건 예, 아닌데요. 그렇습니다. 어쨌건 그 매우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,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잠시 뒤에 아마 준비가 되는 모양입니다. 자, 오늘 자, 볼까요?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?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 수사 특검이 아닙니다.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탄핵을 강요하고 있어요. 네?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.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손자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. 네. 뭐 특검에서도 잘 수사 협조하지 않겠군요, 조사에. 제가 생각에는 이때까지 최순실 씨 태도로 볼 때는 네. 묵비권으로 아마 일관할 것 같습니다.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대답을 안 하거나 나 모른다 예. 이걸로 할 것 같고요. 그다음 이걸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대면 수사에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네. 생각이 드는 게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네, 민주특검이 아니라. 민주특검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뭐 공정한 거 마찬가지인데 네. 거기에 특검의 어떤 태도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수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걱정이 됩니다. 네. 자, 마지막으로 조금 전 그 모철민 프랑스 대사 네. 전 그 당시 블랙리스트 예. 관련해서 청와대 당시에 해당 조문수석이었죠. 예. 자, 조금 전 추석회인데 보겠습니다. 세 번째죠. 세 번째 소환입니다. 모철민 유진현 전 장관이 대사 프랑스에서 귀임해서 문체부 인사부 본인은 문체부 인사 개입했다고 그 대통령 블랙리스트에 하셨는데 대해서 아는 바 어떻게 없다고 첫 번째 소환 조사 후에 얘기했었는데 두 번째 부르고 세 번째 또 불렀다는 것은 김기춘 전 실장 지시 처음에 있었습니까? 피자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? 상당히 가능성이 있죠. 왜냐하면 참고인 같으면은 네. 뭐 만화의 2회 왜냐하면 피자도 아닌데 계속 특히 또 모철민 유진현 전 장관이 대사는 대사 아닙니까? 예, 예. 프랑스 문체부 지금 인사부- 대사관이 대사 문체부 구제 인사 상태로 개입했다고 있는데 대통령 저렇게 하셨는데 특검이 어떻게 잡아놓을 리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. 김기춘 전 그렇게 실장 지시 추측됩니다. 있었습니까? 네. 특검이 지금 70일 중에 36일째를 예. 돌고 있는데 블랙리스트 부분이 제 느낌에는 그 비중의 50% 이상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. 수사가. 블랙리스트에 이렇게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 문체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뇌물죄 수사 부분이 상당히 동력을 좀 상실한 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특검으로 사실 속된 말로 좀 체면도 구겼고요. 네. 그래서 근데 이 그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자기가 모시던 전직 검찰총장 법무장관 그리고 최초로 장관을 구속하면서 상당히 다시 동력을 얻은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특히 이 블랙리스트 부분은 그 탄핵에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게 네. 어떤 국가에서 어떤 그 사상의 자유, 예술의 자유, 양심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네. 이거는 진짜 큰 사유거든요. 네, 네. 그 이걸로 인해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좀 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어떤 추진력을 주지 않을까. 예. 그래서 이 특검으로서는 이번 이걸 밝혀낸다면 상당히 큰 수확을 하는 거죠. 네.
자, 조금 전 그 현장 기자가 전망했던 대로 고영태 씨는 오늘 탄핵 심판 증인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에 K스포츠재단 관계자주 노승일 씨, 박헌영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전해졌습니다. 오늘 여상원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대선 전국 집중 보도하겠습니다. 먼저 조금 전 발표된 문화일보의 설 맞이 여론조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기 대선 지지도 문재인 전 대표가 31.2%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. 반기문 전 총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16%, 거의 2배 가까운 지지율을 문재인 전 대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재명 성남시장 10.7%, 보합세고요. 황교안 권한대행 눈에 띕니다. 7.9%, 네 번째를 차지했습니다. 안희정 지사도 많이 올랐습니다. 7.4%, 야권에서는 지금 문재인, 이재명 다음 7.4, 이재명 시장을 추격하는 모습입니다. 안철수 전 대표 7.4, 비슷합니다. 안희정 지사와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. 그 다음부터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. 박원순 시장 2.1, 유승민 1.8, 손학규 1.6, 김부겸 0.9 조사됐습니다. 정당 지지도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. 무려 40%를 넘었습니다. 40.3, 국민의당이 14.8로 두 번째, 새누리당이 12, 그리고 바른정당이 10.4%로 나타났습니다.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표가 29.9로 1위, 안희정 지사가 12.9%, 여기서 2위였습니다. 이재명 시장이 12.2%, 오차 범위 안에서 3위고요.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오차 범위 안에서 네 번째 11.7. 이어서 손학규 전 대표 6%, 박원순 시장 4.2%, 김부겸 2.6이었습니다.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적합도는 좀 특이한 결과가 나왔는데요. 유승민 전 대표 아까 단순 지지도 물었을 때는 많이 뒤처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25.5%로 제일 높았습니다. 반기문 전 총장이 보수인지 중도인지가 아마 좀 모호한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반기문 전 총장이 21.5%, 황교안 대행이 11.7%, 남경필 지사 오늘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. 7.9%로 나타났습니다. 문화일보 엠브레인이 설 특집으로 23일, 24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남녀 1,000여 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.